게 이 금통이란 말이에요, 금통이. 근데 요번에 금통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금통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금리 인상권이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리만 금리 인하를 할 수만은 없는 문제고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대개 9월 달 정도로 되게 윤곽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6월 달은 힘들겠고, 그죠? 9월 달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금통위 건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하나하나 판단을 해 나가셔야 돼요. 금통위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번 6월 11일에 금리 인하는 일단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게 일단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6월 10일 날 코스피 200 정기 변경권이 있죠. 근데 이 재료도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권도 실제적으로 주가에 선 반영된 그런 측면들이 사실 많죠. 사실 대부분의 종목도 보면 이렇게 치고 올랐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의 정기 변경 예상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현재 타이밍으로 봐서는요, 좀 늦은 거죠. 늦었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6월 9일 날 중국 A주의 MSCI EM 편입 결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우디 건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우디 건은 지금 당장 편입될 대상도 아니고 몇 년 후에 편입이 될 대상이고 우리하고는 그렇게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우디 건은 별 문제가 아니고 중국 A주의 MSCI EM 편입 결정은요. 요거는 대개 한 시총의 한 5% 정도부터 시작할 개연성이 이제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편입은 내년 5월 달이죠. 내년 5월 달. 된다 하더라도. 그럴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요인은 이제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요건을 필두로 해서 미리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델리케이트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목요일이죠. 새벽에 FOMC 미국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미국 핵심 PC 지수라고 그랬죠. 요건을 우리가 제일 바로미터로 봐야 되는데 제1의 바로미터로 봐야 되는데 요건이 언제 나오느냐면 이제 5월 30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에 PC 지수를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날짜에 PC 지수를 체킹해서 이때 과연 한 1.5% 정도까지 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6월 달에 금리 인상권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좀 있는 것이고 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개 1.3이나 1.4 정도 뭐 요 정도 나오면은 역시 9월 이후로 금리 인상권은 미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일에 요건과 관련된 부분은 제1의 변수는 역시 핵심 PC 지수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윈도우 10 RPM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고요. 6월 중순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 발표건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사실 뭐 다음 카카오라든가 또는 뭐 다우 쪽이 좀 올렸죠. 네, 조금 이제 올린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요거는 좀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큰 재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 1일 가격 제한폭 확대 실시권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은 외관적으로는 전체 증권사가 기존 신용을 유지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각 증권사별로 그 신용이라든가 담보 부족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천차만별로 각 증권사별로 준비해서 고객들한테 지금은 이제 보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늘 한 증권사로부터 이 건과 관련된 그 신용건과 관련한 기준안 이게 이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거래하는 증권사별로 이런 측면에 신용 담보 부족건이라든가 증거금융 이 기준이 이제 올 거예요. 오늘 보니까 대개 그 1,000원 미만 종목 있죠. 1,000원 미만 종목은 아예 신용을 금지하는 건에 H증권 그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증권사별로 이렇게 서로 그 다른 건의 상황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6월 29일에 그리스 구제금융 마감일 이 건인데 뭐 이런 건들은 이미 종이 호랑이 된 격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핵 최종 합의 마감일이 이제 6월 30일이죠.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일단 중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오페크 총회가 6월 5일 날 있죠. 그러니까 이 오페크 총회 건하고요. 이란 핵 최종 합의 마감일 건 요 두 가지가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습인데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면은 오페크 총회는요. 감산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유가를 좀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란 핵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가 내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정유나 화학주 같은 경우 이런 쪽들은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요건 바로 이란 핵 최종 합의 마감 건이나 또는 오페크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벌써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나 화학 쪽은 6월 달에는 그렇게 크게 플러스 요인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일일 가격 제한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신용의 기준이 기존의 신용하고 똑같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개별 증권사별로는 기준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증권주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거래소 개편 방안 건의 재료가 있죠. 요거는 뭐 증권주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좀 예고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이 이제 나옵니다. 네, 요것은요 결국 어떤 중요한 건의 재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유화학 쪽 섹터는 현재 오페크 총회 건이나 또는 이란 핵 최종 합의 마감일 뭐 이런 건으로 볼 때 좀 힘을 내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증권주권과 관련해 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증권주에 관련한 예를 들면 가격 제한폭 확대 실시건이라든가 또는 뭐 거래소 개편 방안 건이라든가 이런 건의 재료들이 좀 있긴 있지만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요 정도로 횡보 등락 파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격 제한폭 확대권은 이미 과거 몇 개월 동안 증권주가 오를 때 이미 선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 이런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건들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이 지난주부터, 지수는 크게 또 변동성이 크지 않는데, 업종이라든가 종목별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좀 되고 있어서, 오늘 공개방송은 변동성 확대와 관련된, 대응 전략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 확대 요인 자체는,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지난주 목요일날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 자체는 연준의 어떤 회의 내용 자체가, FMC 회의 내용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해 기준 자체가 조금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랬던 부분이 지난주 목요일날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 금요일날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던 거고, 연휴 동안에 이제 연준의 시각이 조금 연준의 그 앨런 의장의 연설이라든가 내용을 본다 한다면 올해 안에 이제 금리 인상이 그 현실화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연휴 동안에 쉬었던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 한다면 결국은 엔화라든가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련 어떤 중심으로서 엔화 약세와 그다음에 이제 엔화 약세 부분 자체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던 부분들을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한다면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강한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 좀 보였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좀 전환이 좀 되면서 오늘 또 외국인이 보면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좀 거의 안 했죠. 종가는 보니까 약간 외국인들 소폭 좀 매도로 좀 끝난 것 같네요. 오늘 종가는 외국인들이 제거로 좀 끝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향후 시장을 본다 한다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달러 강세 국면 속에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96 정도까지 올랐다고 그랬고 현재 시점에서 지금 조금 전에 실시간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보니까 지금 약 97일 정도 97까지 좀 올라와 있네요. 4월 중순 정도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4월 한 10일 정도 전후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좀 떨어지면서 그때서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좀 많이 샀었었는데, 다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난 주말 금요일날처럼 매수를 좀 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라든가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연준에 이번 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연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연설이 좀 예정이 좀 돼 있죠. 그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약간 어떤 변화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시장 자체는 앨런 시장 자체가 올해 안에 금리를 좀 한 차례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악재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약간의 변동성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변동성은 지수에 대한 변동성 크지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완만하게 일단은 상승 움직임이 좀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성 장세에서는 지금 시장 자체는 기간 조정입니다. 6월 달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3월 달부터 거의 5월 달까지 5월 한 초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반기 시장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장에 또 지수는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업종이나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왔고 그 실적에 따라서 종목이라든가 업종별로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다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종목들 변화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환매성의 어떤 스타트에서 종목별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지만은 외국인 수급을 철저하게 좀 봐야 되겠죠.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주식을 달러 강세 때문에 주식을 당연히 좀 오늘같이 보수로 나올 거라고 그랬었으니까 그럴 때는 가급적 대형주는 약간 보수로 접근하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주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시장 자체는 유동성 장세 이후에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부진한 업종은 제가 뭐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부진한 업종 자체가 철강 업종이고 조선 업종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은행이라든가 그다음 건설 업종, 그들과 관련된 업종은 대체적으로 부진한 업종이고 1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온 업종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업종은 결국 2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도 부정적이에요. 그들 업종들은 가급적 순환매를 통한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들 업종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좀 고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여전히 부진한 업종 같은 경우 순환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업종이 2분기 때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실적장에서는 꾸준히 전개점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들 업종이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업종이 보게 되면 2분기 때도 표를 보게 되면 실적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화학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비철금속, 화장품이라든가 건설 이들 관련 종목들이 그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업종인데 2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죠. 이들 업종이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가 꺾인다 한다면 실적에 따라서 이들 종목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이들 업종들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박스를 움직이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맨 아래쪽에는 실적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뭐 L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가전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통신 서비스라든가 이들 업종 자체는 1분기 때도 안 좋았는데 2분기 때도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들 관련 종목들은 가급적 주가가 올라간 국면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고정권에서 저점에서 사서 올라간 시점에서는 짧게 팔고 나오는 그렇던 매매가 현재 어떤 지수의 행보 국면 속에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국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 좋은 업종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게 되게 되면 상당히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은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가 전개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적에 근거해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이 이제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 실적이 상향 조정된 종목들, 그들이 조금 전에 이제 같은 섹터인데 뭐 증권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관련 섹터들 이제 대부분 다 필수 소비재 쪽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산업재라든가 수출주들은 실적이 1분기 시작이 나온 이후에 상향 조정된 섹터가 없어요. 조금 전에 오늘 주가 부분 자체도 결국은 달러가 강세,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엔화가 지금 거의 7년 내 최고치까지 올랐었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1분기 시작 자체도 안 좋았는데 2분기 때도 엔화가 지금 7년 내 최고치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2분기 때도 시작이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들 업종보다는 이들 1분기 시작이 상당히 괜찮은 업종,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 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 관련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 지금 최근에 이제 예컨대 대표적으로 하스 테크닉스 같은 많이 떴는데, 예사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적자권에서 이제 대폭 흑자가 전환된다든가 이런 것도 종목들이죠. 현대상사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세계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대한의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2분기 실적 전망치도 괜찮고 또 수급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이들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제한적인 어떤 박스권 내지는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 좀 되는 거니까 이들 쪽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